안녕하십니까, 영화 보는 아저씨. 소마시네마 오늘의 리뷰. 아저씨와 어울리지 않게 자꾸 여성들이 주인공인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하얀 차를 탄 여자. 그냥 흰 소리고요, 쓸데없는 소리고. 이 영화 서스펜스 스릴러를 표방하고 있는데요, 어떤 영화인지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 영화의 연출자는 고혜진 감독인데요. 그러니까 극장 장편 영화로는 하얀 차를 탄 여자가 데뷔작입니다만, 사실은 이제 그 방송국 PD로 활약을 많이 하셔서 드라마의 조연출이 아니라 공동 연출작부터 해서 검사 내전, 로스쿨, 기상청 사람들, 사내연애 잔혹사편,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마이유스, 신입사원 강회장까지 뭐 상당히 많은 작품을 연출해온 베테랑 드라마 PD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영화도 애초에는 그 추석 특집 단막극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영화였는데, 기상청 사람들이 아니라 저기 검사 내전에서 주역을 맡았던 정여운 배우와 의기투합이 돼서 이 영화를 이제 제작하기로 하고 출연 약속까지 받은 다음에 이제 진행이 된 그런 영화가 되겠습니다. 자, 이 영화에 대한 평점은 지금 이제 그 리뷰가 사실은 많지는 않네요. 예. 뭐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은 정도의 개봉관에서 개봉을 하고요. 사실 뭐 배우급으로 봤을 때는 정여운 배우나 뭐 이정은 배우가 지명도가 떨어지거나 이런 급의 배우들은 아닙니다만, 규모 자체는 예산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일종의 뭐 스페인 스릴러 영화들 같은 좀 느낌의 그런 뉘앙스를 풍깁니다. 설안을 배경으로 하고 뭐 일종의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공간, 영화의 무대가 되는 공간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은 동네 이야기예요. 박병수 평론가는 다각도 시선을 가린 우연성과 고의성, 이거는 저도 좀 동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차차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쯤이면 히가시노 케이고, 차가운 추리에 담은 뜨거운 연대, 이렇게 이 영화의 긍정적인 측면을 또 김경수 평론가의 글에는 또 담겨져 있습니다. 실관람기 평점을 보면은 상당히 호의적인 평가 상당히 많은 편이고, 관객 비율은 오히려 반반 정도의 뭐 남녀 평균 비율이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여자들의 반응이 더 좋은 편이네요, 관객 중에는. 왜 그런지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보죠. 이 영화를 다 이야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이 영화는 뭐 제가 스포를 갖다가 뭐 흔히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만, 이 영화는 좀 장르 자체가 미스터리 스릴러 장르에 속하기 때문에 스포를 말하는 게 좀 애매모호하고요. 이 영화는 이제 하나의 사건이죠. 살인 사건을 등장인물들의 언술에 따라서, 등장인물들의 서술에 따라서 이제 따라가면서 이정은 배우가 연기하는 현주라는 인물이 그것에 대해서 유추해내고 그 사건을 조합해 나가는 일종의 스릴러 장르의 이제 고유성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앞에 얘기했던 약점들이 이제 일종의 데우스 엑스 마키나 같은 좀 설정들 풀어나가는 방식들이 어느 정도는 좀 있기 때문에 아주 치밀하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만, 이 영화의 서사 자체를 구성하고 있는 이 연대성, 여성 연대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또 나름의 설득력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하얀 차를 탄 여자는 이 네, 하얀 차를 탄 여자는 아주 여기 가렸네요. 지금 요게 배우 등장인물이 제일 중요한 등장인물이 두 명의 인물이죠. 정여운 배우가 연기하는 유도경이라는 인물입니다. 이거 지금 화면이 좀 가려서 여기 위에 소마시네마 써 있는 부분이 이제 그 소개고요. 그 다음에 배우 이정은 배우가 연기하는 김현주라는 인물이 이제 경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테랑 경찰로 12년째 고향을 못 떠나고 있는데, 그냥 단순히 탐정으로서 역할만 하는 건 아니고, 이 영화가 갖고 있는 독특한 지점의 중요한 특성, 여성 연대, 그리고 영화의 첫 시작부터 이정은 배우가 연기하는 현주가 공감을 합니다. 이 도경에 대해서, 폭력을 당한 도경에 대해서 내가 같은 입장이어서 이해를 한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그것이 이제 이 영화의 또 중요한 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은서 캐릭터가 이제 김정민인데, 김정민 배우가 연기하는 캐릭터인데, 이 캐릭터가 이제 바로 영화의 시작과 함께 병원의 응급실에 달려오는 설원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에, 가상의 병원에 오게 되는 인물이고요. 칼에 찔린 채로 와서 영화의 중반부까지 거의 중퇴 상태로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용재라는 캐릭터는 이휘종 배우가 연기하는 캐릭터의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제복을 입고 있는
그런 인물이고, 바로 이제 일종의 이정은 배우 김현주의 파트너라고 할 수 있고, 이정은이 베테랑이라고 한다면 일종의 그 새내기, 일종의 신참 이런 캐릭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화에 이 직접적으로 이제 영화가 이 서술자, 자기의 사건을 서술하는 입장. 이제 영화가 즉 이 영화는 이제 뭐 우리가 라쇼몬 같은 작품에서 나왔던 방식대로 하나의 사건을 여러 명의 인물들이 이제 언급을 하면서 그 서술 자체가 서로 엇갈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실이 무엇인가를 찾는 방식인데,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는 영화예요. 근데 그 등장 인물 중에 가해자로 이제 주로 등장하는 인물이 이제 최정만이자, 또 이제 이 최정만이라고 하는 인물은 동시에 또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이제 살해당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영화에서 거의 이제 후반부까지는 존재가 어디가 있는지 찾을 수가 없는 실종되어 있는 인물로, 역시 또 이 서술에 등장하는 인물로 유미경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장진희 배우가 연기를 하고, 유미경은 이제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유도경의 언니로 등장하고, 전직 간호사 선원병원이라고 하는 이 영화의 주요 무대 중에 하나의 전직 간호사 출신이기도 합니다. 영화의 시작은 지금 이 도경이라고 하는 인물이, 정여운 연기의 도경이라는 인물이 이 여성 나중에는 한은서라고 이제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 이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유도경이 자신의 언니라고 얘기하는 인물을 병원에 응급실로 데리고 오는 장면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영화에서 이것이 이제 그 우연히 떨어뜨린 그 머그컵에 커피가 쏟아지는 장면으로 이 영화의 방향, 이 파국의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좀 예고하고 있는 장면이 좀 보이죠. 이 영화는 그 사실 2022년도에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두 개 부문의 상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런던 필름 페스티벌과 산디에고 국제 영화제에서 역시 또 수상 경력이 좀 있는 그런 영화가 되겠습니다. 이 작품에서 일단 정여원이 연기하는 캐릭터 유도경이라는 인물은 이제 영화의 앞부분에서는 일종의 창란증, 그러니까 즉 조현병을 앓고 있는 인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언수 자체의 신빙성을 갖기가 좀 어려운 인물이고, 그런 것에 근거해서 이제 이정은 캐릭터가 이 사람에 대해서 연기를 하는데, 일단 이 영화의 연출장 방면에서 이 발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모티브인데요. 그러니까 원래 연출자였던 이 감독님 자체가 이 서로를 맨발로 걷는 여성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갖다가 바탕으로 해서 영화가 형성이 됐고, 정여운 배우가 이제 사실 첫 등장하면서 지금 보면은 일종의 크록스를 신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저 크록스는 병원에서 갖다 준 신발이고요. 그 전까지는 맨발로 뛰어와서 보여지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감금된 여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갇힌 여성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종의 이 영화에 등장한 주요 등장인물들에게 모두 동일하게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사실 이 영화의 중요한 또 주제 의식과 키워드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 영화가 다른 미스터리 스릴러와는 좀 달리,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스릴러 장르 자체에 매달리는, 추리하는 것 자체, 그다음에 반전 같은 거에 집착하는 영화들과는 좀 다른 지점이라고 말 수 있습니다. 뭐 이 영화도 나름대로 좀 반전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반전에 집중되어 있는 영화들이 좀 들에 비하면 좀 느슨한 플롯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의 또 좋은 장점은 이제 바로 그런 감정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 김현주란 이 이정은 배우가 연기한 캐릭터, 이 형사는 아니죠, 경찰이죠. 동네 파출소를 지키고 있는 경찰인데요. 이 사람 자체가 서사가 있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가령 이제 어떤 배경이 등장을 하냐면, 유도경이 이제 일종의 창란증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서술이 실제엔 다른. 왜냐하면 이 사람이 병원으로 데리고 있는 인물은 자신이 얘기하는 것처럼, 유도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실제 언니가 아니고 다른 인물이고요. 전혀 다른 인물이고, 그래서 영화의 이제 초반에 이제 그 인물이 누구인가부터 또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영화는 이제 김현주가 이제 이 유도경의 서술에서 빗대어서
나와 있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힌트들을 가지고 이제 영화를 조합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건을 조합해 나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김현주 자체가 사실 영화에 이제 이것도 중요한 서브 플롯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동네를 못 벗어나요. 중반부에 이제 이 같은 동료 형사인 이용재와의 대화를 통해 가지고 언급되고 있지만 이 동네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주요한 원인은 매일 그 술을 먹고 매일 먹겠죠 거의 거의 이제 뭐 동네 사람들과 시비가 붙고 있고 그 다음에 과거에는 자신에게 폭력을 엄청난 고문형 폭력을 휘둘렀던 아버지를 돌보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 그 아버지가 그 휘둘렀다기보다 뭘까 그 아버지가 했던 가장 가혹한 방식의 폭력이 이제 그 물고문처럼 자신의 딸을 술이 취하면 이제 별거 아니지 너는 별거 아닌 존재지라고 하면서 이제 그 물에다가 담그는 역할인데 그게 또 이 김현주라는 인물을 각성시키는 효과를 갖는다라는 좀 아이러니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김현주는 그 물에 어구를 담그고 정신을 차리기로 하지만 그것 자체가 벗어나기 힘든 좀 어려운 자기 본인에겐 트라우마 같은 것이기도 한 거예요. 트라우마를 깨버렸다는 뜻도 있는데 김현주란 인물 자체가 이 고통의 참상에 갇혀진 여성에 대한 그런 고통을 이미 경험한 존재라는 거죠. 이 어떤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유도경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본능적인 동질감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 이제 앞에 있는 이미지들, 요런 익스트림 클로즈업 같은 것들이 이제 그렇게 사용되고요. 이 영화가 애초에 단막극으로 기도되었던 영화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 자체가 사실 크지는 않은 영화죠. 배경 자체가 공간이 병원 그 다음에 이제 유도경이 기거했던 걸로 보이는 되게 허름한 이 운막 같은 집. 사실은 감금되어 있는 집이었는데요. 그리고 뭐 그다음에 파출소 이 정도가 거의 주요 배경이라고 말 수 있고 파출소 옆에 있는 이제 모텔이 있는데 그 모텔에 아마 자신의 아버지가 모텔의 주인이고 그 모텔에 이제 일종의 그 작은 모텔에 이 유도경을 잠시 또 머물게 하는 정도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뭐 어쨌든 유도경이라고 하는 인물의 서술에 의하면 최초의 서술은 이제 그 첫 번째 에피소드에 해당되는 거죠. 같은 사건이지만 아까 이제 라쇼몽식으로 영화는 이제 세 번 정도 반복이 되면서 이제 언술에 따라서 영화는 다시 전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도경이라고 하는 인물의 첫 번째 서술에 의하면 자신의 언니,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분명히 언니가 아닌 다른 인물로 밝혀져 있는 인물이죠. 그 언니가 한 남자를 데리고 오고 그 남자가 욕설을 하는 등 그러니까 되게 예측하지 못한 폭력 행위를 휘두르다가 결국은 이제 언니의 그런 그 일종의 반격에 의해서 사망했다라는 설정으로 처음에 서술이 됩니다. 근데 이 서술이 이제 그 다음 에피소드 다른 언술자에 의해서 어떻게 변형되는가, 그 다음에 어떻게 유추되면서 이해되는가. 왜냐하면 애초에 유도경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 인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자체가 자신의 언니와 헷갈려 했을 확률이 높다. 라고 보고 그것을 구성해 나가면서 영화를 재구성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그 과거 유도경의 과거 같은 것 배경들도 등장을 하게 되고 유도경의 이제 투병 경력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언니는 현재 병원을 그만뒀지만 그 전까지 유도경의 치료를 위해서 병원을 왕래를 했었다라는 설정 같은 게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언니라고 하는 존재 영화에 거의 이제 이 두 번째 언술자의 그 서술자의 발언이 있기 전까지는 실제가 거의 등장하지 않은 상태로 등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세 개의 에피소드 이 새로운 방식의 구성에서도 마지막에서 이제 그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언니는 거의 후반부에만 그 정체가 밝혀지게 되죠. 어떤 인물인지가. 자 그러면서 어쨌든 이 주요 등장인물들은 모든 여성들이 거의 이 세 명의 인물들이 모두 다 지금 김현주를 비롯해가지고 모두 갇혀있는 인물이라는 설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이제 공통적 특징이고 그런 점을 기반해서 김현주는 유도경에 대해서 이해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김현주의 관점을 어느 정도 쫓아가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영화의 이제 앞부분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밝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추적을 해가지고 집에 갔더니, 되게 좋은 빌라인데, 실제로 주소지라고 이제 유도경이 얘기했던 집에는 유도경의 언니가 실제 그게 기거하기만 했고, 유도경은 살지 않았던 집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여성의 존재는 나중에 이제 역시 중반부에 밝혀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요소죠. 하얀 차를 탄 여자라고 하는 이 영화의 제목은 영화 속의 극 중에서 유도경이 쓴 소설의 이름이기도 해요. 근데 이 소설이 이제 일종의 힌트가 되는 것인데, 영화의 이제 그 이쪽의 구성상 후반부에 유도경에게 위기가 왔을 때 유도경이 정신적으로 물리적으로 큰 고통에 이제 몰렸을 때 이제 그것을 찾는 근거가 되기도 하죠. 이걸 또 결말까지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이제 하여튼 이 영화의 사실상 3등분 된다고 봤을 때 후반부에 밝혀진다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실제로 이 공간 자체도 유도경의 이제 집으로 설정되어 있는 이제 운박 같은 그런 감금된 집인데, 이 집의 공간 구성도 유도경이 처음에 얘기했을 때 첫 번째 에피소드의 공간과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 실제로 유도경이 살았던 공간으로 유추되는 공간은 다른 공간으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죠.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산속에 있는 일종의 허름한 집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에 대한 이제 서술이 엇나가게 되는 건데, 다시 영화는 중반부에 이제 이 인물들, 이 영화에 등장하는 주요 이제 그 인물들 중에 가해자라고 할 수 있는 최정만의 실체 같은 것이 이제 영화에 다시 또 밝혀지게 되고, 중반부에 이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던 이 쇼크 효과를 갖고 있었던 한은서가 다시 깨어나면서 다시 재구성이 되죠. 재구성이 되면서 다시 그의 서술에 의하면 이들 유미경과 이 최정만이라고 하는 각각의 일종의 가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도경에게 이 언니라고 하는 존재는 애증의 존재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최정만이라고 하는 인물의 경우에도 이 한은서와 연관성을 갖고 있는 인물이라는 것이 나중에 밝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은 과연 또 어떤 것인가? 그리고 이 영화는 서술자, 말하고 있는 사람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서술하고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몇 가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황들을 통해서 이 영화의 실제로 진실을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찾아내가는 것이 이제 미스터 스릴러스의 전형적인 구조라고 말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뭐 이 영화가 지금 제가 결말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만, 어쨌든 영화 자체는 좀 사실 이 중반부까지 형성되어 있는 지점이 어느 정도 좀 봉합되고 만다고 해서 좀 생각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 인물들이 살해된 인물들의 형태로 보았을 때 과연 진짜 진실은 누구이고, 그 다음에 이 김현주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 이런 생각들인 거죠. 그러니까 요 장면 아까 이제 언급했던 대로 김현주가 생각하는 장면을 이렇게 뒤집어서 표현하고 있는 장면인데 상당히 공을 들여서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김현주라고 하는 인물의 선택 역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다음 이제 실제를 밝힐 때에 있어서의 이들의 고통이 표현되는 그런 장면들은 상당히 또 동감이 갑니다만, 미스터리 자체가 밝혀지는 영화의 후반부의 경우에는 실제 진실이 밝혀지는 후반부의 부분은 조금 좀 충분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다소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가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좀 스릴러로서의 단점이 있긴 하지만 상당히 몰입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영화의 미학이라고 하면 이제 이 배우들의 연기를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뭐 대한민국에서 제일 연기를 잘하는 배우, 그러니까 남녀를 통틀어서도 제일 잘하는 배우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정은 배우의 뭐 그런 그 눈빛 연기, 이런 것들은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좀 되게 물리적이고 좀 다양한 색깔의 연기를 해왔던 정여운 배우의 연기도 상당히, 제가 스크린에서 정여운 배우를 본 것은 뭐 거의 뭐 몇 년 만인데요. 거의 뭐 그 스크린에서 정여운 배우가 연기했던 게 아마 그 김씨 표류기 이 정도에서 상당히 그 히키코모리 역할을 이렇게 인상적으로 했었던 걸로 기억되는데, 그게 2019년작인가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단독 주연작으로 출연한 영화가 사실은 많지 않은 그런 배우입니다만 이 영화에서는 충분히 개성이 있는 연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9년이 아니라 2009년작이었네요. 김시표류기라는 영화가. 그 영화 외에 뭐 여러 영화편에 출연했습니다만 제가 본 영화는 사실은 그 정도입니다. 그 외에는 지금 2025년작이니까요. 중간에 한 5편 정도, 4편 정도의 영화가 있습니다만 정여운 배우의 되게 상당히 설득력 있는 연기도 이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음악도 뭐 적절하게 사용되었고요. 사실은 약간 녹음 부분에서 약간 좀 그 소리가 그러니까 위화감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느껴졌어요. 극장에서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들리진 않더라고요. 그런 게 좀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서사를 끌고 나가는 흐름이라든가 구성하는 요소들이 이제 스릴러적인 완성도가 다소 떨어지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배우들의 호연을 통해서 스크린을 거의 이제 거의 익스트림 클로즈업 수준으로 거의 크게 잡아내는데 전혀 뭐 위화감이 느껴지지 않는 되게 뛰어난 연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영화라서 뭐 상당히 또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영화였습니다. 큰 규모의 영화는 아닙니다만 사실은 이제 우리 한국 영화가 이게 어떻게 보면 블록버스터화 되는 지점에서 결국 이제 엎어졌다고 말할 생각이 되는데 대자본이 필요했을 때 그만한 흥행성을 갖추고 있지 못할 때 그렇다면 이제 드라마적인 요소에서 뭔가를 메꿔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얀 차를 탄 여자는 어떻게 보면 그런 방향을 좀 잘 보여주는 그러니까 한국 영화의 자원에서 되게 상당히 뛰어난 연기력을 가지고 있는 배우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편이고 그 배우인의 연기력들을 통해서 탄탄한 그 각본을 잘 구성을 하면 상당히 그래도 볼만한 영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곳이 또 한국이기 때문에 하얀 차를 탄 여자는 좀 그런 가능성을 또 보여주는 영화이기도 했다. 그리고 여성 서사, 여성 등장인물들이 등장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접근 방식을 좀 바꾼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릴러 영화라고 하면 되게 파문파탈이라고 하는데 그 파문파탈에 대한 이해를 좀 달리하면서 방식을 좀 바꿔가서 접근을 좀 이해하게 하는 방식들인데 방식들 역시도 상당히 좀 흥미로운 접근 방식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작품의 연출자 자체가 여성이신데 뭐 특별하게 무슨 뭐 일방적인 여성주의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장르적 밸런스와 그런 메시지적 밸런스를 비교적 잘 맞추고 있는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화를 뭐 그래도 꽤 재밌게 보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하얀 차를 탄 여자 한번 뭐 잘 봐주시면 꽤 뭐 흥미로운 영화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 소마시네마였습니다. 이 정도로 하죠. 이게 또 하고 싶은 말은 많이 있는데 이게 또 숨겨놓을 부분이 좀 많은 영화라서요. 역시 영화는 단축본, 요약본 줄거리만 쫓아가지 마시고 직접 체감하면서 보셔야 제일 재밌습니다. 이상 소마시네마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